속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잠정 보류했다는 내용과, 두 번째로 여당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 한시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영향력이 큰 이슈들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빠르게 정리해보죠. 현황판 제가 만들어 들었었죠. 소상공인 상생 지원 방안 각 은행들 압박을 해야 됩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발표를 했죠. 1,000억 원 정도, 각각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자, 근데 KB국민은행이 원래 한 6일에서 7일 정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보류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아예 그냥 얘기가 없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게 11월 13일 기준입니다. 8일 기준을 봤을 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13일도 변한 게 없다는 거죠. KB국민은행이 왜 보류했냐 이거죠. 이 부분에서도 이제는 지금 의구심이 좀 많은데, 일단 KB국민은행이 이제는 6일에서 7일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고, 이게 보류됐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내용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 들었던 KB금융그룹에서 뭔가 나왔는데, 이거는 상생금융 방안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랑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도 방안이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정부의 요구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부 눈치를 조금 더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16일에 그 금융당국과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만납니다. 미팅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6일 안에는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이 13일입니다. 13, 14, 15, 3일 남았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게 굉장히 이제 관심사인데, 은행들 분위기를 좀 본다 그러면 60조 이자 이익 등의 끊임없는 거론되는 것을 본다 그러면 결국 문제는 그 이자 이익, 은행들이 얻었던 이자 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내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 신한이 1,000억 원쯤 내놨는데 이거보다 더 내놔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은행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60조 원의 이자 이게 왜 나오냐면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6일에 그렇습니다. 이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아시겠지만은 그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굉장히 능통하고, 이거는 그냥 그 정치계에서 아니면은 뭐 재계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아시겠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 수사 진액 제일 막내였습니다. 옛날에 막내 검사였어요. 워낙 그 회계통에 정통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금융감독원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파워가 있습니다. 이분의 파워가 있어요. 물론 막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은행권 이자 이익이 60조 원. 으로 역대 최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60조 원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에 계신 분들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핵심을 저는 콕 집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금융권에 워낙 그 해박한 지식을 있다 보니까 아는 거죠. 야, 니네 이번에 은행권 이자 이익이 60조 원인데 역대 최고인데, 니네가 뭐 정말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기술 투자해서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번 돈 이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냥 앉아서 이자 이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 계신, 이게 좀 무서운 말이죠. 은행에 계신, 은행 산업에 계신 분들 현실적인 판단을 잘 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은행권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떤 방안을 내놔야 될지.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하나와 신한은행이 1,000원 정도 내놨던 것보다 더 내놔야 될 것 같다. 결국에는 그 코로나 시대 때 얻었던 이자 이익을 어떻게든 간에 이제는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근데 흐지부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그러면 논의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정리해 볼게요. 제 은행권에서 이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닌데, 은행권들 사이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제는 논의되고 있는지, 이건 소상공인 입장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재원 마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각 금융그룹이 코로나19 이후 벌어들인 이자 이익의 일정 비율을 이제 기부나 출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정치계에서는 지금 횡재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부, 출연하는 거죠. 각출하는 거죠. 어느 정도 걷어서.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정리가 안 된 게,
은행 각 이름으로 갈지, 각 금융그룹 이름으로 갈지, 아니면 은행연합회 이렇게 묶어서 연합회 이름으로 갈지, 이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이 되게 혼란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져요.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자, 지원 방안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해 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권 자체 내에서 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간다한다. 그러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거들을 이제는 본인들이 감당하는 방안이겠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고금리를 저금리로 아예 그 은행권 자체 내에서 그냥 바꿔주는 거죠. 다른 은행권으로 넘어가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내가 받고 있는 대출 자체가 그냥 금리가 낮아지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 금액으로 쓰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 방안은 고금리 대출을 일부를 탕감해 주는 거야.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땐 가능성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일부 탕감 부분, 그러니까 전부 탕감이 아니라 일부 탕감인데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또 형평성이라든지 국민들의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되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땐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새 출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좀 생각해 보겠고, 지원 방안 세 번째로는 이제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 지원해 주는 부분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받아들였던 그 막대한 이자 기익이 소상공인한테 이제는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 이런 금융 지원인데, 저는 소주 이거는 회피용이라고 봐요. 어떤 회피용이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해 줘야죠. 당연히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 전세 사기 피해자의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아직 논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전세 사기 피해자인지 아닌지가 이게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말만 이렇게 하고 이거 정리되면 그때 가서 줄게 이러면서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면피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겠고,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 객출을 해서 뭐 기부금이라든지 출원을 해갖고 뭔가 기금을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죠. 이런 거죠, 진짜. 예. 그냥 다이렉트로 금리가 팍 바꿔주는 거.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죠? 만기 연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환유예 아니에요. 길게 끌어주는 거. 여기서 빠진 게 이게 장기 대출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저금리로 갈아탈 때 아예 장기 대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좀 현실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 나왔던 그 대표적인 게 이자 캐시백 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냈던 이자를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는 그거였거든요. 그게 이제는 신한과 하나은행의 가장 대표적인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몇 달치만. 예,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몇 달치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자 내는 거 고금리로 계속 내야 되거든, 소상공인 분들.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금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금리로 대안이 될 때 장기로 끊어서 가는 거, 장기로 이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이런 방안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의 평가는 어떠신지요? 예, 여러분의 생각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지금 은행권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속보입니다. 오늘 일자로 해서 서울경제가요 이런 속보를 냈어요. 여당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한시 실시한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 정보통에 의하면 아직 이게 캐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서울경제 쪽에서는 이걸 속보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가 아직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진짜 이게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신문사에서 좀 자극하기 위해서 여당 일부 의원이 지나가다 흘린 얘기를 마치 그 여당이 전체로 한 건지는 아직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만 써져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문맥상 그 텍스트상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본다 그러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한다. 특별 감면이 한시 신설이지네. 한시 신설이면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아마 그 특별 감면이 되는 부분, 일부 기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럴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제 정보통에 의하면 아직 글쎄요, 이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의원의 목소리인지는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일단 서울경제가 바로 직전이었어요. 1시간 전에 이런 속보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전기요금은 지금 요금 자체의 인상률은 소상공인들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대기업들만 올랐는데 전기요금이. 근데 요거는 다른 얘기죠. 특별 감면이라는 거는 전기요금을 이제 감면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드렸고요. 자, 우리 여정 관련님들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해서 지금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핵심을 보셔야 되는 게, 뭐 은행권에 대한 상생 금융 방안 나오지만은 정말 중요한 이 소상공인 소급 적용에 대한 얘기는 진짜 안 나옵니다. 희한하게. 그죠? 정치권에서도 소급 적용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은행들에 대해서 이제 횡재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오지, 그 누구도 지금 이 소급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경우의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아직 그런 소상공인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아예 이건 안 되는 거 이렇게 이제는 단정하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얘기 좀 많이 나눠주시고, 게시판 가셔서 소급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야 이제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총선의 아젠다로 삼지. 지금의 제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지금 다 보면은 은행들, 그 다음에 상생 방안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 소급 적용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가 특고 프리랜서 부분도 좀 생각 좀 해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지금 특고 프리랜서 너무 어렵고, 그 가정들, 그 가족 식구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태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같이 가면서 이제 특고 프리랜서 분들도 뭔가 지원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갑자기 이제 속보가 떠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렸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또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 곁에서 늘 여러분 장사 열심히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챙겨드립니다. 여러분의 늘 좋은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